안녕하세요. 부자된 매직TV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소중한 시간을 내주시고 제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2024년 7월 6일 저녁 시간입니다. 오늘 나눌 주제는 엔비디아의 중국 시장 진출 투자의 기회인가 위험인가 라는 주제로 한번 제 생각을 말씀드려 볼 예정인데요. 해당 내용을 토대로 제가 SXL에 투자하는 이유 또한 간단하게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전에 한번 증시를 보실까요? 돌아온 테슬라 올해 수익률 플러스. 요즘에 테슬라가 많이 오르고 있죠. 그리고 아파트 들썩여도 한산화 아파텔 파격 입주 지원금의 분쟁이 빈번하다는 소식. 미국의 2분기 어닝 시즌이 이제 개막됐습니다. 주가 오를까 투자자들의 관심이 폭발하고 있다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삼성 실적 대박 나더니 왜 또 이틀 만에 3조 원 난리 났다라는 부분. 그리고 일본 제철에 대한 부분. 그리고 1증시 호황에 시총 10조엔 기업이 반년새 2배나 증가했다는 그런 내용이니까요. 혹시나 자세한 내용 한번 네이버 접속하셔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증권원 가보실게요. 업종 상위는 건강관리와 장비, 그리고 생명과학 도구, 생물공학들이 있었고요. 테마 상위는 바이오 시밀러, 코로나19, 인터넷 대표주가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네이버 카카오가 보이네요. 그리고 환전고시 환율 보시면요. 0.5원 오른 미국 원달러 환율이 1382원 정도의 거래가 되고 있고요. 국제시장 환율, 금리, 그리고 유가는 두바이유랑 WTI가 하락을 했네요. 그리고 금시세는 올랐습니다. 역시 국제금, 국내금 모두 올랐고요. 원자재에서는 천연가스 빼고는 구리, 납, 옥수수 모두 올랐네요. 그리고 국내 증시를 볼까요? 국내 증시 보시면 코스피가 2862.23포인트로 플러스 1.32% 상승했고요. 코스닥은 847.49포인트로 플러스 0.79% 상승. 코스피 200 같은 경우는 395.47포인트로 플러스 1.79% 상승을 했습니다. 인기 검색 종목이 오랜만에 모두 상승한 그런 상황이고요. 삼성전자부터 삼성 SDI까지 모두 상승을 했네요. 그리고 업종별 시세라든가 테마별 시세 한번 차근차근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외국인 순매수는 삼성전자 우선주, 삼성전기. 외국인 순매도는 시노펙스, SK하이닉스. 기관 순매수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기관 순매도는 APR, 실리콘투가 보입니다. 상한가는 A프로젠 바이오로직스. 하한가는 강스템 바이오텍. 상승은 유니테크노, 보합은 경방, 하락은 캐스텍코리아, 거래량 상위는 삼성전자, 투비소프트가 보이고요. 고가 대비 급락은 MFM 코리아, 메디콕스. 시가총액 상위 보시면요. LG 에너지 솔루션만 하락을 했고요. 그리고 삼성 바이오로직스만 보합입니다. 나머지는 삼성전자부터 해서 포스코홀딩스까지 모두 올랐고요. 무려 삼성전자는 2.96% 상승, 삼성전자 우선주는 3%대 상승을 보였고 SK하이닉스도 거의 2.6% 중반대 상승을 보였네요. 그리고요. 해외 증시 이어서 보시면 다우산업 39,375.87포인트로 플러스 0.17% 상승을 했고요. 나스닥 종합은 18,352.76포인트로 플러스 0.9% 상승. S&P 500은 5,567.19포인트로 플러스 0.54% 상승을 했습니다. 세계 주요 증시 보면 니케이, 그리고 상해 종합, 항생, 영국, 프랑스는 하락을 했고요. 반면에 독일만 상승을 했네요. 돌아온 테슬라 올해 수익률 플러스라는 소식. 그리고 주가 467% 엄청나게 올랐네요. 일본의 반도체 회사. 그리고 메타 하루 만에 5.8% 급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S&P 나스닥 최고치를 경신했고요. 이유는 고용지표 하향에 따른 거고, 그리고 뭐 테슬라 30억 몰빵한 삼성 직원이 엄청난 수익을 달성했다는 그런 내용도 있었고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장 지표도 한번 쭉 보시고요. 이어서 S&P 500맵 보시면 마이크로소프트가 1.47% 상승했고요. 애플이 2.16% 상승, 구글이 2.44% 상승했고요. 메타는 무려 5.87%나 상승했습니다.
아마존 1.22% 상승, 테슬라 2.08% 상승. 반면에 엔비디아는 마이너스 1.91% 하락을 했네요. 반면에 AMD는 4.88% 상승을 했습니다. 대다수의 S&P 500 맵의 종목들이 상승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피어앤그리도 또 그래서 올랐죠. 54포인트. 54포인트로 올랐는데 뉴트럴이죠. 이제 좀 있으면 탐욕 구간으로 넘어갈 것 같은데 한번 보시죠. 투자하시는데 참고하시고요.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내용을 한번 말씀드려 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미국 반도체 회사 엔비디아의 중국 시장 진출 이야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고자 하는데요. 엔비디아 중국에 120억 달러 규모의 AI 칩을 판매 예정이라고 합니다.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엔비디아는 올해 중국에서요. 120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약 16조 5천억 원 정도 되죠. 이런 어마무시한 규모의 인공지능 AI 칩을 판매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이는 엔비디아의 중국 사업 규모가요, 작년 전체 매출의 10% 수준으로 급격히 증가할 것임을 의미한다는 그런 내용이고요. H20 칩, 미국 규제 우회 전략을 지금 사용하고 있죠. 엔비디아가 중국 시장 진출을 위해 내놓은 전략이 바로 H20 칩입니다. H20 칩은 미국 정부의 규제를 우회하도록 설계된 AI 칩으로 중국 고객들에게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공급될 예정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엔비디아의 중국 시장 진출의 긍정적인 측면 한번 보시면 막대한 수익 기회가 중국 시장에 있죠. 중국은 세계 최대 규모의 AI 시장 중에 하나죠. 인구도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중국 시장을 잡게 되면 전 세계의 시장도 잡았다라고 보실 수도 있는데요. 엔비디아의 H20 칩 판매는 회사의 매출 증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중국 시장의 선점 측면에서 보시면 엔비디아는 H20 칩 출시를 통해 중국의 AI 시장에서 선점적인 위치를 확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미중 갈등이 하나의 변수인데요. 이게 이제 완화되면 좀 더 수월하게 엔비디아가 중국 시장을 어떻게 보면은 진출할 수 있겠죠. 엔비디아 중국 시장 진출은 미중 갈등 완화에도 어떻게 보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투자 전에 반드시 고려해야 할 사항도 있습니다. 우선 미국 정부의 반발이 되겠죠. 미국 정부의 모토는 지금 중국의 반도체 시장을 억누르려고 지금 하고 있는 실정이죠. 미국 정부는 엔비디아 중국 시장 진출을 우려하고 있고요. 향후 추가적인 규제를 부과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그리고 기술적 제약인데요. H20 칩은 미국에서 판매되는 칩 대비 성능이 다소 떨어진다라는 지적도 있고요. 그리고 경쟁 심화에 대한 부분 보면 중국 내 반도체 기업들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는 그래서 치열한 경쟁에 직면할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러면 엔비디아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볼까요? 우선 나스닥에 상장돼 있고요. 티커는 NVDA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GPU라든가 AI 및 클라우드 기반 가상화 컴퓨팅 솔루션을 제공하는 대표적인 반도체 회사죠. 그리고 상장일은 1999년 1월 22일 정도에 상장을 했고요. 매출 구성을 좀 보니까요. 연산 네트워크가 77.8%, 그래픽이 22.2% 정도를 차지합니다. 주요 사업 보면 반도체 팹리스가 시가총액 1위, 인공지능이 시가총액 2위, 컴퓨터와 주변기기가 시가총액 2위 정도 되고요. 배당 내역을 보니 2023년 배당을 했는데 4번 했습니다. 3, 6, 9, 12. 그리고 2023년 1주당 한 주당 배당금은 연 0.16달러라고 합니다. 그리고 연간 배당 수익률은 0.01%, 연간 배당 성장률은 0.89%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영업이익과 성장률이 중요하죠. 2024년 2분기 엔비디아 영업이익은 169억 달러로 직전 분기죠. 직전 분기 대비 무려 24.2%나 더 높은 그런 상황입니다. 보시면 2022년 7월부터 진짜 주옥 같은 우상향을 그리고 있죠. 영업이익도 모두 어떻게 보면 지금 주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선반영이기도 한데, 앞으로도 더 올라가지 않을까. 그런, 어떻게 보면 기대치가 반영된 주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번 지켜봐야 할 엔비디아죠.
그리고 매출과 순이익 성장률도 보시면요. 이렇게 주옥 같은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매출, 그리고 순이익, 그리고 이 노란 선은 순이익률이니까요.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엔비디아의 월봉 차트 한번 볼까요? 월봉 차트 보시면 여기가 이제 전고점이었죠. 전고점을 양봉으로만 이렇게 뚫었습니다. 이 정도 이제 조정이 나올 시점인데요. 그렇게 돼도 한 이 5선이나 아니면 이 돌파한 자리까지 최악의 상황은 찍고 다시 올라가는 그림을 그릴 것 같습니다. 코로나 같은 그런 어떻게 보면은 사태가 벌어지지 않는 이상 엔비디아는 이렇게 찍고 어느 정도 조정을 받겠죠. 무작정 이제 올라가는 주가는 없습니다. 조정을 받고 올라가고 조정을 받고 올라가고 이런 상황이니까 어느 정도 이제 조정을 받고 이렇게 올라가든가 5선만 이렇게 찍고 올라가든가 할 것 같으니까요. 이런 부분도 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최고점을 양봉으로만 또 뚫게 되면 새로운 또 시세가 나오겠죠. 그러면 주봉을 좀 봐야 되는데요. 주봉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조정 시그널이 나타났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주봉을 봤더니요. 이 주봉이 뚜껑을 따는 지금 음봉이 나왔습니다. 직전 양봉보다 높은 곳에서 이렇게 저점으로 해서 음봉으로 생성되는 이것을 뚜껑을 땄다. 이렇게 되면 하락 시그널이죠. 그래서 어느 정도 조정을 받은 거고요. 조정을 받고 다시 이 음봉의 최고점을 뚫게 되면 양봉으로 뚫게 되면요. 나 다시 또 상승할 거야 라는 시그널이고 만약에 여기에서 주저앉게 되면 이제 어떻게 보면 고점에 대한 좀 생각을 해봐야 될 시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이지만요. 하여튼 이 음봉을 양봉으로 뚫는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다시 또 상승을 하겠죠. 엔비디아가요. 아니면 다시 또 조정을 받을 거고요. 뭐 최악의 상황은 이 돌파한 자리까지 받든가요? 여기까지 받든가 아니면 여기 돌파한 자리까지도 충분히 내려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선이죠, 여기가요. 다시 이제 찍고 조정을 받다가 다시 올라가는 그림을 그리지 않을까 싶은데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꼭 이렇게 주가가 진행된다라는 게 아니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그럼 SOXL에 투자하는 이유를 간단하게 말씀드려보자면 엔비디아 수혜의 기회가 아닐까 싶습니다. SOXL은 IC 반도체 지수의 3배 레버리지로 투자하는 ETF죠. IC 반도체 지수는 인텔, 엔비디아, TSMC 등 세계 주요 반도체 기업들의 주가를 포함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리고 엔비디아의 중국 시장 진출은 반도체 산업 전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개인적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AI 기술 도입 확대로 인해 반도체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보이고요. 이는 반도체 기업들의 매출과 수익 증대를 높일 수 있는 또 다른 기회가 되겠죠. 그래서 저는 투자하고 있고요. SXL의 월봉 차트를 보시겠습니다. 월봉 차트 보시면 2022년 1월 1일 날 최고점을 찍었었죠. 74.21달러에 한 주당 거래가 됐었는데 무려 2022년엔 주구장창 내려오게 됩니다. 진짜 끝도 없는 그런 하락이 될 줄 알았는데 결국에는 좀 횡보를 보이다가요. 2023년 드디어 이제 상승의 시그널이 나타납니다. 여기 나 이제 상승할 때가 될 거야 하고 조정을 다시 받고요. 그리고 이 전고점을 양봉으로만 뚫었죠. 양봉으로 5개로 뚫는 바람에 지금 더욱 상승하겠구나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왜냐면 한 세트, 이렇게 두 세트, 이렇게 음봉으로 직전 전고점을 돌파한 자리까지 내려와서 이 5선을 회복해 버렸잖아요. 한 번에. 그리고 어떻게 보면 4월 음봉을 5월 양봉이 살렸습니다. 5월에 저점부터 말아 올리는 양봉이 생성됐고 이 여기를 그러니까 음봉을 양봉으로 뚫어버렸죠. 이러면 여기가 어떻게 보면 또 이제 매수 타점이라고 보실 수 있거든요. 매수할 자리. 그래서 또 이제 상승을 한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최고점을 지금 돌파할지가 미지수인데 양봉으로만 이렇게 가서 돌파할지 아니면 잠시 하락해서 이 돌파한 자리까지 내려와서 다시 여기서 양봉으로 이렇게 상승할지가 어떻게 보면 주요 관건입니다. 그래서 저는 물론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절대로
라고 말씀드리는 부분이 아니니까요. 참고는 하시고요. 저는 이 최고점을 양봉으로 이렇게 양봉만을 뚫는다 그러면 홀딩 할 거고요. 여기서 음봉 낀 어떻게 보면 가짜 돌파죠. 가짜 돌파할 때는 어느 정도의 수익을 실현하고요. 물론 전부 다 팔지는 않을 겁니다. 제 생각이 틀릴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느 정도 수익을 실현해서 여기 그러니까 돌판 자리를 지지하는지 아니면 지지점이 어디까지 내려갈지를 보고 그 다음에 다시 차근차근 분할 매수를 할 예정입니다. 하락할 때마다요. 이렇게 올라가면 또 여기가 또 그렇게 이제 투자할 예정입니다.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를 가지고 뭐 이렇게 꼭 될 거야 라는 부분이 아니니까요. 다시 한번 이제 강조 드립니다. 꼭 이렇게 제가 신도 아니고 주가가 이렇게 행태가 이렇게 되어진다 라고 하는 거는 어불성설이죠.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저는 이렇게 투자할 거다 라고 말씀드린 사항이니까요. 각자가 판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ETF 정보에 대해서 좀 보면요. 미국 증시에 상장된 30대 반도체 기업들의 주가가 상승할 때 상승률 3배 수익률을 내는 ETF인데요. 이제 운용보수 보면 연 0.67%의 운용보수. 연간 배당 수익률은 연 0.46% 정도 되고요. 상장일은 2010년 3월 11일. 시가총액은 119억 달러 정도 됩니다. 보유 비중 탑10을 보실게요. IC 반도체 지수를 추정하고요. 그리고 브로드컴, 엔비디아, AMD, 어플라이드 머터리얼즈, 퀄컴, 램 리서치가 포함되어 있죠. 탑10 안에요. 그리고 SXL 투자 전에요. 반드시 고려할 사항도 있습니다. 이를 쫑긋하고 한번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파트너십의 불확실성입니다. 아직까지 엔비디아의 중국 시장 진출 계획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될지는 명확하게 공개가 되지 않았습니다. 향후 상황 변화에 따라 계획이 변경될 가능성도 있죠. 미국의 정부에서 막을 수도 있는 부분도 있고요. 기술적 문제는 보시면 H20 칩이 중국 시장에서 원활하게 판매될 수 있을지도 여전히 검증되지 않았습니다. 기술적인 문제로 인해 판매량이 저하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죠. 아니면 중국 반도체 기업들이요. 이런 AI 칩을 개발한다라는 그런 기사도 본 것 같은데요. 뭐 자체 개발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성공한다라는 부분도 잘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경제 상황이 중요하죠. 항상 말씀드리지만 반도체 산업은요. 세계 경기 변동에 이렇게 민감합니다. 글로벌 경기 둔화나 반도체 수요 감소 등의 어떤 큰 상황이 발생하면요. SXL의 가치도 이렇게 하락할 수 있다. 더 크게 3배로 떨어질 수 있으니까요. 몰빵 투자는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각자가 투자하실 때 감당할 수 있는 자금으로만 투자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투자 전에는 세계 경제 상황이랑요, 반도체 시장 전망을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요, SXL과 같은 세배 레버리지 ETF는 높은 수익 기대치와 동시에 높은 위험도를 지니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엔비디아의 중국 시장 진출 성공 여부는 SXL의 투자 수익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럼 엔비디아 주식에 직접 투자하는 게 낫지 않을까? 아니면 아니다. SXL에 분산 투자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라는 부분인데 우선 제 생각을 말씀드려 보자면 엔비디아 주식에 직접 투자하시면요. 엔비디아의 성장 가능성을 직접적으로 누릴 수 있습니다. 이게 큰 장점이죠. 하지만 단점도 있습니다. 개별 기업 주식 투자는요. 그 회사가 어떻게 변할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계속 올라가다가 어느 악재가 터져가지고 이렇게 내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시장 변동에 따라 큰 손실을 입을 수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엔비디아라는 그런 회사에 대해서 분석을 진짜 꾸준하게 하셔야 되겠죠. 아니면 SXL에 투자하면 어떠냐? 저는 이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 거죠. 반도체 산업 전반의 성장에 기대하며. 왜냐하면 4차 산업혁명에 반도체는 산업의 쌀이잖아요. 있어야 됩니다. 무조건. 반도체가 있어야지 4차 산업혁명이 가능한 거니까요. 그래서 위험 분산 효과가 있고요. 하지만 SX는 3배 레버리지 제품이죠.
그래서 시장 변동폭이 이렇게 3배로 어마무시하게 크다는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부드리지만요, 투자 전 면밀한 검토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 중국 시장 진출은 흥미로운 투자 기회입니다. 어쩌면 이제 투자 결정 전에 반드시 다음과 같은 사항도 면밀하게 검토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우선 엔비디아 실적 분석입니다. 엔비디아 최근 재무 실적이라든가 향후 성장 전망이라든가 경쟁 우위 등을 꼭 분석하셔서요, 투자 가치를 판단하시고요. 그리고 중국 AI 시장도 조망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중국 AI 시장의 규모라든가 성장 속도라든가 정부 정책 등을 충분히 파악하셔서요, 엔비디아의 판매 전망을 예측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미중 관계의 변화도 보셔야 되겠죠. 미중 관계는 현재 악화되어 있는 상태죠. 엔비디아의 중국 사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미중 관계 변화를 주의 깊게 관찰하셔야 될 것 같고요. 엔비디아 외 반도체 기업 검토도 충분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엔비디아 외에도 AMD라든가 TSMC 등 엄청난 회사들이죠.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은 AI 기술 발전과 함께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전 판단을 했고요. 따라서 투자 전에는 다양한 반도체 기업을 비교 분석하셔서 투자 대상도 선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부 시장 분석가들은 소액 투자자들의 엔비디아 매수가 정점에 도달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그들만의 어떻게 보면 주장인 거고요. 자신만의 주장을 세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 주가 상승이나 젠슨왕 CEO 주식 매도라든가 이게 어떻게 보면 큰 부분이죠. 가장 고점에서 나오는 시그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다른 기술 기업들의 성장 가능성도 고려하셔서 투자 전략을 다각적으로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해당 매진말을 통해서 오늘의 영상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해당 이 그림은요, 챗GPT의 달리를 통해서 제가 그려본 거거든요. 엔비디아 중국에서 어떻게 성장할 것인가 아니면 위험할 것인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진짜 잘 표현해 준 것 같습니다. 지금 엔비디아 상황을요, 중국 시장에 진출하려는 엔비디아에 대한 그런 상황이죠. 엔비디아의 중국 시장 진출은 반도체 산업과 AI 기술 발전에 중요한 사건이지만요, 투자 결정은 신중하게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투자는 예측 불가능하고요, 과도한 투자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인 투자 전략을 꼭 수립하시고요. 비록 지금 주가가 상승하고 있지만 하락할 시 나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폭락하면 난 어떻게 해야지, 꼭 고려하셔서 투자하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절대 몰빵은 하지 마시길 다시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I 기술은 앞으로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혁신을 이끌어내 잠재력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저는 투자하고 있는 거고요. 따라서 장기적인 투자 전략으로는 AI 기술과 관련된 기업이나 펀드에 투자하는 것을 고려해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성장 가능성과 위험 수준을 신중하게 평가하셔서 투자 여부를 결정하셔야 할 것 같고요. 투자 전에는 반드시 자신의 투자 목표라든가 위험 수준을 고려하셔서 현명하게 투자 결정을 내리시길 바라겠습니다. 끝으로 꼭 기억해야 할 것은 투자는 예측이 불가능하죠. 그리고 과거 성과가 미래를 보장하지도 않는다는 점입니다. 투자는 항상 자신의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고요. 여러분들의 진짜 성공적인 투자를 진심으로 응원하고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내일도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뵐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